우리가 사람을 유형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우리의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 ISFP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내 성격일까? 나는 T라서 공감해주고 그런 거 잘 못해. 정말로 J는 계획을 잘 짜고 P는 계획을 못 짤까? MBTI 하면서 이런 생각 다들 해본 적 있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질문, MBTI 과연 믿을만 할까? 과학적일까?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아닌 심리학적인, 현대 심리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믿을만 하실 겁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MBTI는 심리학자가 만든 성격 검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믿을만하냐 아니냐 라는 거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정신과 의사이지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물론 본인은 말년에 나는 심리학자다 라고 주장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MBTI는 융의 심리역동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에 믿을만한 부분과 믿을 수 없는 부분은 정확히 걸러내서 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내 MBTI는 어떤지, 더 나아가서 내 성격은, 나라는 사람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 3단계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 MBTI의 과학적인 부분, 2단계 MBTI가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 3단계 그래서 MBTI를 믿을 수 있는 부분과 믿을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말이죠.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MBTI의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MBTI를 할 때 가장 재밌는 부분이 뭘까요? 나는 남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르지? 이 사람 굉장히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 이런 것들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심리학자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대체 어떨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루이스 골드버그라는 성격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성격들보다 더 커다란 5가지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죠. 이 성격들은 2가지 특징을 지녔는데요. 1. 남과 나를 구분시켜준다. 2.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는다 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믿을 수 있는 성격이었죠. 그럼 이 5개의 커다란 성격은 뭘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하게 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틀려도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남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성격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방적인과 공격적인, 성실함과 수줍어하는, 외향적인과 우유부단한, 우호적인과 잘 속는, 예민함과 배가 고픈. 답은 뭘까요? 네, 전부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배고픈 건 성격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 커다란 성격들은 순서대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이라고 하거든요. 각 앞글자를 따서 오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남과 나를 구분시켜주는 커다란 성격이기 때문에 빅5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이 빅5 이론은 전세계 심리학자들이 인정해주거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격 심리학자인 폴 코스타와 맥크레이는 이 빅5를 토대로 믿을만한 성격 검사지를 만들어냈어요. 이 검사지의 정식 명칭은 네오-PIR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빅5 성격 검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성격 검사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죠. 빅5는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해요. MBTI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으로 구분하지만 빅5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으로 구분하고요. 이 빅5 테스트는 인터넷 버전으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톡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무료로요.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MBTI는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다 본 다음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빅5 성격 검사를 만든 폴 코스타와 맥크레이는 과연 MBTI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성격을 연구하고 정립한 사람들인데 모를 리가요. 그리고 이 둘도 우리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어요. MBTI 과연 과학적이고 믿을만할까? MBTI는 사람들의 편견만큼 심리학자들의 편견만큼 모든 게 다 잘못된 걸까?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연구를 진행했거든요. 연구는 간단한 상관관계를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468명을 대상으로 MBTI와 빅5를 동시에 진행
진행하고 그 두 검사지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만일 MBTI가 과학적이라면 빅5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고 MBTI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빅5와는 관련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MBTI 빅5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빅5를 만든 두 연구자가 말한 거죠.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실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테이블 표예요. 뭐 생긴 건 어려워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별로 봤을 때 EI 척도는 외향성과 관련이 있었고 SN 척도는 개방성과 관련이 있었고 TF 척도는 우호성과 관련이 있었고 PJ 척도는 성실성과 관련이 있었어요. 중간에 보이는 숫자가 클수록 관련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제가 형광펜 친 부분을 보면 가장 낮은 게 0.46이고 가장 높은 게 0.74잖아요. 일반적으로 0.05에서 0.80 수준의 효과 크기가 있으면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I와 SN은 0.05를 넘어서 관련성이 큰 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TF와 JP는 비록 0.05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낮은 수치는 아니죠. 즉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사선으로 별이 이렇게 계속 박혀 있으면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표를 보면 깔끔하게 별이 3개씩 쭈르륵 박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빅5와 MBTI는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관련 데이터를 다뤄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심리학 연구에서 이 정도의 관련성이 있으면 이거 뭔가 있을지도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노벨상을 받는다면 난 어떻게 하지? 라는 망상으로 밤을 새기도 해요. 절대로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라는 걸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연구를 한 코스타 맥크레이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I 지표는 외향성과 SN 지표는 개방성과 TF 지표는 우호성과 JP 지표는 성실성과 유의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했다. 신경성은 대응되는 것이 없었다. MBTI와 빅5는 수렴한다는 인상적인 증거를 보여주었다. 뭐 어렵게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MBTI는 비록 출발이 심리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MBTI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융의 심리 역동 이론은 현대 심리학이 표방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반영하진 않지만 내 결과를 보여주는 EI, SN, TF, JP와 같은 지표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남들과 내가 구분되는 건 어떤 것들인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MBTI가 혈액형 성격설, 별자리 타로, 사주팔자와는 결이 다른 성격 검사인 점이에요. 적어도 MBTI에 나오는 각 지표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믿을 만한 지표다 라는 거죠. 그러니 MBTI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심리학자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심리학자가 만든 믿을 수 있는 검사지와 관련성이 있다. 적어도 각 지표에 해당하는 것들은 믿을 만하다. 특히 외향, 내향, 감각직관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준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MBTI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믿을만한 것 같죠? 네, 이제 MBTI를 볼 때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MBTI를 좋아하는 분, 과몰입하는 분들이라면 유의해서 보세요. 당연히 이 영상은 MBTI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텐데 MBTI 과학적이지 않은데, MBTI 믿을만하지 않은데 라는 말을 하면 상처가 될 테니까요. 참고로 저는 아까 결과에 나왔듯이 F, 극 F입니다. 그리고 내 MBTI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경계해서 들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MBTI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가 재밌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가 심리학자들이 MBTI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이유이면서 대중들은 MBTI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이유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볼게요. 두 번째로 MBTI의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MBTI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이유는 두 가지예요. 1. 비슷하지 않은 걸 비슷하다고 묶어버리기 때문에. 2.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MBTI가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이유 첫 번째, 비슷하지 않은 걸 비슷하다고 묶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MBTI와 빅5가 관련성이 있다고 했죠? 근데 하나는 과학적인데 하나는 비과학적이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우시죠? 앞서 말했듯이 두 성격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두 성격 검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바로 결과를 설명해주는 방식이에요.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먼저 익숙한 MBTI부터 볼까요? MBTI는 결과를 하나 유형으로 설명을 해줘요. ENFJ인 당신은 선도자
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의 타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유형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빅5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빅5는 다음과 같이 개방성 74점, 성실성 72점, 외향성 69점, 우호성 72점, 신경성 33점과 같이 점수로 나와요. 이렇게 점수로 표현하는 것을 특질론이라고 해요. 현대 심리학에서 다루는 모든 성격 검사들은 빅5와 같은 방식을 취해요. 점수로 표현하죠. 그렇다면 왜 유형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유형으로 말해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남들과 비교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재밌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저렇게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MBTI와 빅5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MBTI가 틀렸고 빅5가 맞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다라는 말이죠.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짱구 MBTI로 알아볼게요. 표에 있는 MBTI를 보면 맹구는 INTP고 유리는 ENFJ예요. 그래서 최성화쌤이 생각했어요. 맹구는 내향적이고 유리는 외향적이니까 전학생이 오면 유리랑 붙여주면 되겠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전학생이 오니까 막상 유리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유리는 J라서 전학생이 질문을 갑자기 할 때마다 계속해서 고장나 버리기만 하네요. 오히려 맹구는 P라서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잘 대응하고 대화를 이어가네요. 이 모습이 신기한 최성화쌤이 유리는 외향적인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유리가 자기는 외향형이 51%라서 외향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맹구는 외향형이 49%였어요. 고작 2% 차이였는데 한 명은 외향형, 한 명은 내향형이 된 거죠. 사실은 둘이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바로 MBTI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유형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내향적인 맹구와 외향적인 유리가 굉장히 달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우리의 성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알고 보니 맹구는 여기고 유리는 여기였죠. 저 외향성의 끝에 있는 짱구에 비하면 둘은 완전히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는 유리와 맹구는 다르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편이었죠. 근데 유형화를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중간을 잘라버리고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는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착각은 편견과 핑계거리가 되어버리죠. 최성화쌤이 맹구는 내향적인 사람, 유리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버린 것처럼요. 짱구를 예시로 들긴 했지만 실제로 우린 이런 편견에 많이 갇혀요. 너는 I니까 사회성이 부족하겠네? 너는 N이니까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편견이 생길 수 있죠. 또 성격을 핑계거리 수단으로,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나는 P라서 정리 같은 거 못해. 그러니까 너가 정리해. 나는 T라서 공감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 이렇게 말이죠. 이 유형화의 문제는 비단 성격에서만 국한되진 않아요.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60점이면 합격인데 59점이면 불합격이 되는 것. 수능 영어에서 80점이면 2등급인데 79점이면 3등급이 되어버리는 것. 군대에서 미대면 페인트 칠 시키고 컴공이면 컴퓨터 수리를 맡기는 것.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유형화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예요. 이런 유형화는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겠지만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불쾌할 수 있어요. MBTI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각 지표들은 유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떠돌고 있죠.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각 지표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간단히 소개만 해드릴게요. E와 I는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이 신난다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진 않아요. 이 짤은 잘못된 겁니다. F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이타심과 긍정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죠. S와 N의 차이는 E와 I의 차이보다 더 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I보다는 S와 N의 차이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짤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J는 계획을 잘 짜는 성격이 아니라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빡이 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J와 P는 타고난 성격이 아닌 하나의 적응 과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내 MBTI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유형화에 휘둘리면 안 돼요. 코스타 맥크레이가 밝혀냈듯이 각 MBTI 지표들은 믿을만 하지만 이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유형은 참고만 삼아야 해요. 실제로 그러지 않으니까요. 조금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난 I가 나왔으니까 소심한 내향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몇 퍼센트로 내가 I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고요. 난 T가 나왔으니까 공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 지표가 정확히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럼 MBTI가 가진 두 번째 문제,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심리학자들이 MBTI를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니까요. MBTI가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 두 번째,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MBTI-M 매뉴얼 7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문항 검사 결과와 상담 결과의 일치율은 64에서 85%이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내 MBTI가 상담을 했을 때 일치할 확률은 64%에서 85%다 라는 말이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36%에서 25%는 틀리다는 말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말 자체가 약간 좀 웃기지 않나요? 검사 결과를 상담하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요. 검사 결과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나타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정신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가 시행한 MMPI, SCT 검사 결과로는 선생님이 마음의 병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데 그게 사실인지 저와 함께 맞춰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환자와 협의를 하나요? 또 어떤 학교 선생님이 내가 채점을 한 결과로는 너가 90점인 것 같은데 영어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와 함께 협의를 해볼까? 라고 말을 하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한다면 그 검사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MBTI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바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신뢰도, 타당도,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사격을 예시를 통해서 본다면요. 길거리에 있는 사격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죠? 남자분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해봤을 거고요. 그럼 사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목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한 번만 목표를 맞추면 끝인가요? 여러 번 맞춰야 되죠. 그래야 인용주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사격 솜씨가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때 같은 곳을 계속해서 쏘면 신뢰도가 높다 라고 말하고, 목표를 제대로 쏘면 타당도가 높다 라고 말해요. 간단히 제대로 측정하고 올바르게 측정하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근데 MBTI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 않아요. 이 부분이 빅5와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고요. 아까 검사 결과와 검사자 간의 일치율이 64에서 85%라고 말했죠. 이 통계치는 MBTI 매뉴얼 북에 나온 통계치를 본 거예요. 당연히 MBTI에 유리한 내용인데도 이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더 심각하죠. 많은 심리학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밝혀내기로는 MBTI는 재검사를 했을 때 39%에서 76%로 사람들의 유형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그것도 긴 시간 동안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 단지 5주 정도만의 기간을 했을 때도요. 이 말은 극단적으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CFP인 것 같은데 근데 맛있는 걸 먹으니까 짬프제가 된 것 같아. 아침에는 피곤해서 INFP, 점심에는 나른해서 ISTJ, 저녁에는 데이트해서 ENFP가 되는 거죠. 무슨 스핑크스도 아니고요. MBTI는 4가지 지표 하나하나는 재현성이 높은 편인데 이 4개의 지표가 동시에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6가지 유형 중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현율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요. MBTI의 가장 큰 맹점인 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MBTI의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측정하려는 것을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2. 같은 사람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 거짓말이나 나태함을 가려내는 유효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성격 심리학자들은 MBTI를 비판하고 경계하죠. 빅5 검사지를 만든 코스타와 맥크레이는 MBTI의 각 지표는 믿을만 하지만 이분법적인 유형론은 허구이고 융의 심리 역동이론을 증명하지도 못했기에 개선해야만 한다 라고 경고했고, 우리 사회 속에는 기버, 매처, 테이커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걸 밝혀낸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은 MBTI와 나쁜 로맨스에 빠졌고 이제는 그 연인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다 라고 설득했고, 성격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정립하고 성격 심리학의 바이블, 성격 심리학 핸드북을 집필한 로버트 호거는 MBTI는 단지 정교한 포춘 쿠키나 다름없다 라고 일갈했죠. 이런 말들이 MBTI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전문 지식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감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저는 F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MBTI는 굉장히 다른 성격들과는 다른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이죠.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길었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MBTI에서 나온 내 약자 지표들은 믿을만한 거요? 네, 믿을만해요. 각 지표를 측정해주는 질문들은 빅5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온 유형도 믿을만한 거야? 아니요, 그건 참고만 하세요. 다시 하면 바뀔 확률이 39%에서 76%니까요. ENFJ는 믿을만하지만 MFJ는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MBTI는 융의 심리 역동이론 기반으로 했다? 아니요, 코스타와 맥크레이는 MBTI는 융의
유용의 심리 역동이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죠. MBTI는 과학적일까? 심리학일까? 아니요, 현대 심리학은 통계 기반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MBTI는 통계적으로 사실이 아닌 유형론을 계속해서 고집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융의 이론 자체도 현대 심리학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베이스를 가진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MBTI를 받아들일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유형화에 속아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게 되는 편견에 갇히는 것, 안 하는 건데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핑계를 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